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통논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의 죽음이 부끄러운 죽음이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성추행에 연루된 걸로 고소가 됐다. 그 고소한 여성은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한다는 인권 변호사, 소위 말하는 페미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박원순이죠. 여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여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싸우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페미 대통령 호칭으로 듣던 그 박원순이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이 세상을 스스로 버렸다. 이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아주 수치스러운 좌파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도 좌파들은 박원순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박원순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저렇게까지 창피를 무릅쓰고 얼굴에 철판을 감고 저 독재 좌파들이 저 난리를 치는가 참 궁금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분이 생겼어요. 차명진 의원입니다. 차명진 의원은 과거에 이 좌파 활동을 많이 오랫동안 했죠. 김문수 의원과 함께 주사파 활동을 많이 하던 그런 분인데 이제 완전히 전향을 하고 이제 우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아주 누구보다도 투철한 우파를 가지고 우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차명진 의원이 좌파의 인맥을 잘 알잖아요. 박원순이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 차명진 의원이 박원순이가 어떤 인물이고 좌파들은 서열이 분명하다고 해서 독재이기 때문에 1번부터 끝번까지 쫙 서열이 되어 있는데 이 박원순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좌파들이 왜 저렇게 성추행 혐의자 박원순을 지키기 위해 안달일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원순은 좌파 역사에 독보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그 좌파들이 저렇게 박원순 편을 드는 것은 독보적인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좌파 세상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다. 노무현 문재인의 위치는 박원순에 비하면 한참 뒤다 그랬습니다. 이야, 그럼 박원순이는요, 노무현 문재인보다도 더 서열이 높다는 겁니다. 노무현 문재인이가 박원순보다 한참 뒤라고 그러니까. 한참 뒤. 박원순이가 별 4개라면 요즘 뜨는 이재명은 그냥 일병 수준이다. 급이 다르다 그랬어요. 박원순이가 대장, 육군 대장이면 이재명은 일병. 그러니까요, 박원순이가 좌파들에게는 그야말로 두목급이다. 완전 두목급. 노무현 문재인보다도 더 위치가 서열이 높다니까요. 이야, 그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원순의 공을 열거했는데 몇 개 열거했습니다. 첫째, 박원순은 역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를 만들었다. 역사문제연구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좌파 그 사상으로 물들이는 일을 했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좌파 사상으로 물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 이제 교과서 전부 다 새빨갛게 물드는 일을 했습니다. 박원순이가 진짜 나쁜 일을 했죠. 참여연대 만들어 참여연대. 그 전에도 많은 좌파 단체가 있었다. 그러나 박원순의 조직은 달랐다. 족집게처럼 일본과 재벌을 분명한 적으로 설정했다. 그 전까지는 좌파의 적은 애매하게 독재 자본가였다. 예전엔 독재 자본가 타도 이랬는데 아예 이 박원순은 일본을 적으로, 그 다음에 재벌을 적으로, 이게 딱 족집게처럼 해가지고 무조건 팬 놈만 또 팬다, 팬데 또 팬다, 한 놈만 팬다는 식으로 일본만 패고 재벌만 패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박원순의 조직은 주력이 지식인 출신의 프로운동가였다. 아주 프로들이, 지식인 출신 프로들이 박원순 조직을 주력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좌파 운동의 주력은 노동자 민중이라는 것이 상식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스스로를 보수적 위치로 한정했다. 예전에는 노동자 민중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이제 때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였는데, 이 박원순 조직은 지식인들이 조직이 주동자였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죠. 박원순의 조직은 여론을 능수능란하게 다뤘다. 그들은 출범 후 머지않아 좌파 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뭐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여론을 다 장악하라고 좌파 운동권의 주도권을 차지한 것이 박원순 역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 그 다음에 다른 뭐 민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둘째, 박원순은 아름다운 재단 민변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재단과 민변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재단은 그냥 구호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다. 좌파 운동권의 병참기지였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재단이 엄청난 자금을 대는 좌파 운동권의 병참기지, 보급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이 아름다운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변은 그냥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기구가 아니다. 좌파 이데올로기를 구호 수준으로 넘어서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하는 힘이다. 민변이 그냥 그냥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그냥 변호 단체가 아니라 좌파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무서운 단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 민변, 그 다음에 역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 다 박원순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이는 지금 우리나라 문정권을 움직이는 것이 참여연대잖아요. 참여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출신, 민변 출신, 아름다운 재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원순이는 문재인과 노무현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원순은 어떻게 해서 좌파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했는가? 좌파가 돈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가? 나는 이 점에서 박원순의 탁월함을 발견한다. 그는 재벌을 공격하되 성과 없는 타도 노선을 취하지 않았다. 대신에 적과의 동침 노선을 택했다. 재벌을 족쳐서 상납을 받았다. 재벌들은 10대 맞을 걸 피하고 9대 맞기 위해 수천억을 갖다 바쳤다. 박원순은 좌파 기생충의 효시다. 그랬습니다. 이야, 박원순이 하여튼 좌파 머리를 썼네요. 재벌을 공격을 하는데요. 재벌을 완전히 없애자 이렇게 공격 안 하고 재벌의 약점, 재벌의 그 부도덕한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계속 때리고 뭐 머리가 좋으니까 뭐 지식인들이니까 그건 뭐 막 그냥 재벌을 공격하고요. 그래서 10대 때릴 걸 한 9대쯤 때리고 한 대 이제 안 때리고 놔둔다는 거예요. 왜? 돈 갖다 바치면 재벌이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봐주고 그래가지고 재벌과 공생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공생. 그래서 박원순이 좌파 기생충의 시작, 효시. 기생충. 기생충의 효시가 박원순이다. 같이 활동하던 차명진 의원이 이렇게 보았으니까 틀림없죠. 그 다음에 민변은 법을 강자의 탄압 도구로 투덜대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의 판사들이 정치에 민감하다는 점을 간파했다. 떼거리로 달라붙어 여론재판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다. 이기는 좌파의 실적을 쌓아나갔다. 민변을 그냥 변호하고 이 정도 끝나는 거 아니라 민변이 앞장서 가지고요. 그냥 막 여론재판을 막 해가지고 한국의 판사들이 정치에 민감하고 여론에 민감한 걸 딱 눈치채고요. 그냥 막 여론재판, 그 다음에 인민재판,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그런 거 한 거죠. 예. 그걸 이제 박원순이가 주도해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날 좌파의 주축은 박원순 사단이다. 좌파의 주축이, 기본이, 주춧돌이 박원순 사단이
요즘 우파 정치 지망생조차 후보 경력에 참여연대를 기입한다. 참여연대가 대단한 단체이죠. 우리나라는 서울대, 고대, 연대 위에 참여연대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한 단체죠. 박원순은 돈도 대주고 일거리도 만들어 주어서 많은 좌파 정치인을 배출했다. 좌파 승리 프레임을 만들어 많은 젊은이들이 좌파 진영에 충원되도록 했다. 그 덕에 한 세대 만에 좌파 세상이 됐다. 박원순이가 어마어마한 좌파의 자기들의 후계자들을 다 만들어 놨군요. 좌파, 자기들의 후세대 다 이렇게 만들어 놨군요. 이야. 아마 박원순이가 죽지 않고 대선전에 들어갔으면 이낙연, 이재명은 페이스메이커 수준에 머물렀을 거다. 박원순이가 죽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딱 진짜 출마하면 이낙연도 나가 떨어지고요. 이재명도 그냥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 이 나라에서 친문 빼고 박원순의 조직력이 가장 강하다. 친문, 대깨문들 빼고 박원순의 조직력이 가장 막강하다 이랬습니다. 친문도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무너지면은 문재인 정권 끝나면 박원순을 밀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만큼 박원순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군요. 박원순이가 성추행 의혹을 받으며 죽었다. 이건 그냥 개인적 사건이 아니다. 좌파 진영의 주춧돌이 빠진 것이다. 박원순이가 성추행 의혹으로 죽은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성추행 이게 아니고 좌파 진영의 뿌리가 뽑힌 거야. 주춧돌이 빠진 거야. 좌파 진영의 엄청난 타격이라고 말이겠죠. 당장은 좌파 덩치가 워낙 커져서 별로 티가 안 날 거다. 그러나 그들의 긴 함몰이 바야흐로 시작됐다. 좌파가 지금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어 박원순의 이 성추행 의혹으로 죽은 것이 큰 티가 안 나겠지만 그러나 길게 볼 때는 주춧돌이 빠졌기 때문에 집이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박원순의 이 성추행 의혹으로 죽은 것이 어마어마한 타격이 된다는 얘기죠. 정광훈 목사님도 어제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좌파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박원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원순과 계속 싸웠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박원순의 괴롭힘으로 교회가 이제 철거될 뻔도 했고요. 또 감옥에도 갔다 왔고 박원순 때문에 그 싸워보니까 박원순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았다. 좌파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박원순이. 그 거대한 골리앗 같은 박원순이가 한 방에 날아갔다는 사실. 이렇게 박원순이가 좌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좌파들이 저렇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박원순을 이제 살리려고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박원순이가 그런 성추행 이런 거 하는 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고 박원순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러면서 그냥 박원순 찬양하느라고 지금 여념이 없고요. 어떻게 하든지 여론을 돌리려고 여론을 바꾸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이자는 박원순을 조문하러 가서 다음같이 말하기도 했죠. 너무 도덕적으로 살려 하면 다 사고가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너무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박원순이가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하고 이중인격자고 그래가지고 막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도 박원순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냐. 그 너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거다. 박원순이는 좀 억울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좌파들이요. 정말 도에 지나치게 박원순이를 계속 감싸고 도니까 일반 국민들이요.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뭐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아침 6시 40분에 박원순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거 반대합니다. 반대청은 보니까 6시 40분에 55만 6,626명 그래 나왔습니다. 곧 60만 명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반감을 가지고요. 박원순을 이렇게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으로 하는 걸 반대하고 있고 막 좌파들의 이 비열한 좌파들의 이 수치스러운 이것을 그냥 막 염증을 내고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야 이게 진짜 차명진 의원의 분석대로 박원순의 이 부끄러운 죽음을 시작으로 좌파라고 하는 거대한 거함, 거대한 함정이 거대한 배가 침몰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거대한 배, 좌파의 거대한 배가 큰 구멍이 나서 이제 좌파들이 더 이상 그 구멍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접어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파멸밖에 이제 남은 게 없죠. 구멍을 못 막으면 파멸밖에 없죠. 시간이 문제죠. 언제 침몰하느냐 그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참자유방송님 혹시 다른 사람의 시신을 갖다 놓고 박원순이 자살로 가정한 것이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박원순의 이 뭐 얼굴이 제대로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영 아리송한가 봐요. 아리송한가 봅니다. 김선자님, 박원순은 고발의 왕이죠. 예, 고발의 왕입니다. 고발 엄청 하고요. 김순옥님, 오래 살고 싶으면 부도덕하게 살자. 오래 살고 싶으면 부도덕하게 살자. 예. 자, 심순자님, 시신 확인도 없고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 규명도 없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상해요. 예, 뭐, 이게 어떻게 목을 맸다는 말도 없고, 뭐, 뛰어내렸다는 말도 없고, 독약을 먹었다는 말도 없고, 뭐, 도대체, 왜,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가 아리송합니다. 뭐, 그 전날 저녁에 뭐, 죽었다 했다가, 뭐, 아니, 뭐, 9시에, 밤 9시에 뭐, 죽었다 그랬다가 또 뭐, 새벽 0시 뭐, 1분에 뭐, 어쩌고, 이게 막 그냥 헷갈리고, 예,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 유희영님, 인간 기생충 난리 났네요. 난리 났습니다. 성추행을 별거 아닌 거로 보는 좌파들 난리 났습니다. 예. 참. 임석준님, 어차피 살아도 이제 죽은 걸로 뭐 그냥 이게 도대체 뭐 그냥 북한으로 간 게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무슨, 중국으로 간 거 아니야? 중국으로 가는 게 비슷한 사람 그냥 갖다 놓고, 죽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도대체가, 김정민님, 가려진 정부야 뭐 이렇다 하다가 없어. 예, 구루미님, 공산당 숨기는 것이 많죠. 호산TV님 말씀대로 나라 망하게 하는 거 사기치는 것밖에 없고요. 예. 유병헌도요. 예. 유인숙님이 말씀대로 유병헌도 가짜 죽음 시체라는 그런 게 많죠. 예, 많습니다. 예.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좌파의 주춧돌이 빠져나가고 기둥이 무너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좌파들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김명 교수가요, 가장 쉬운 팔로우 더 파티 설명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팔로우 더 파티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막 논란이 벌어지고 우파들 중에서도 팔로우 더 파티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소위 사이비 우파 비슷한 사람들이 있죠. 하태경 같은 자들은 팔로우 더 파티가 조작이라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팔로우 더 파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드디어 쉬운 설명을 이제 찾아냈다 그랬습니다. 공산당을 따르라.
팔로 더 파티. 자, 이번 선거에 공산당을 따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이번 선거 결과에 들어있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김미영 교수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253개 지역구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사전에 163개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퍼즐을 맞춰 놓았다. 254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에 조작을 할 때 일정한 규칙을 딱 만들어 가지고 미리 딱 163개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도록 딱 맞춰놨어요. 나머지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이런 데는 그냥 무조건 더불당 되니까 그런 데 내버려 두고 163개 자기들이 참 아슬아슬하고 진짜 이기기 어렵고 뭐 이런 것은 딱 미리 민주당이 만들도록 딱 조작을 해놨다. 두 번째, 퍼즐이 다 맞으면 선명하게 지키는 워터마크 같은 것이 팔로우 더 파티라는 소문자로 된 아스키 코드 변환 문자다. 그래서 이제 그 조작하는 자가 163개 지역구가 민주당 더불당이 승리하도록 딱 미리 퍼즐을 딱 맞춰놓고 이렇게 조작을 딱 해놓고 그것이 딱 맞춰지면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오도록 그래서 자기가 조작한 것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로이 킴은 중앙선관위 데이터 퍼즐을 찾아내고 맞춰서 팔로우 더 파티라는 워터마크를 읽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놔두면 팔로우 더 파티가 이게 중국 공산당이 이런 걸 조작했다는 걸 전혀 모르는데 로이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앙선관위 개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오네. 그 딱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분석을 안 했으면 개표 결과를 분석 안 했으면 지금도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워터마크 팔로우 더 파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산업 프로그래머 J 대표가 이 퍼즐이 개표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맞춰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 J 대표라고 하는 분은 요 산업 프로그래머인데 이제 팔로우 더 파티가 개표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탁탁탁탁탁탁 맞춰주는 과정을 쫙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좀 복잡한가 봐요. 복잡한가 봅니다. 근데 이제 수학 잘하고 뭐 이렇게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전에 준비된 퍼즐. 이 팔로우 더 파티죠. 이것이 개표 후에 거의 완전하게 맞춰졌고 한두 개의 변수만 존재했다. 이게 퍼즐이 다 거의 완전하게 맞춰졌는데 한두 개가 안 맞춰졌다. 그 한 개가 부여해서 리셋된 사전투표 개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개표 후에 이제 잘 안 맞춰진 게 있었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부여 정지석 후보 거기에서 그 이제 막 조작하던 것이 들통 나갔잖아요. 2번 표가 1번 표로 막 거의 100표 가까이 막 간 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걸 다시 이렇게 다 맞춰 보니까 완전히 팔로우 더 파티가 드러나더라. 그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처음 퍼즐을 맞춘 본사가 자기 회사를 워터마크로 찍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구호를 쓰는 팔로우 더 파티 구호를 쓰는 중국 공산당이 프로그램 제작자로 보인다. 팔로우 더 파티 이제 그 팔로우 더 파티가 중국 공산당 구호니까 그건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한국 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고 이해할 때다. 팔로우 더 파티가 중국 공산당이 와서 이것을 조작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할 때다. 논쟁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로이 킴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지 말고 로이 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탓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네. 곧 로이 킴과
프로그래머 J 대표의 실명도 공개할 예정이다. 로이킴이 누군지 참 궁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J 대표가 누군지 궁금한데 이제 실명 공개한다 그럽니다. 왜 공개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영웅들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가 안타깝다 그랬어요. 이 로이킴과 이 J 대표는 영웅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개표 결과를 보고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증거를 찾아낸 진짜 영웅 중에 영웅, 대한민국을 살린 영웅. 이게 사실이라면 왜 그런 일을 찾아내? 이제 확실히 이건 이제 확정적으로 이건 찾아낸가 봐요. 그러니까 실명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자기들이 찾아내고도 이게 이게 우리 한 게 진짜 맞아 틀려. 자기들이 그러면 실명 공개 안 하겠죠. 근데 실명을 공개한다는 거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자,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김미영 교수의 결론입니다. 부정선거 퍼즐과 워터마크까지 찾아서 완성했는데 왜 침묵하는가? 선거가 없어지면 나라가 문을 닫는 것이다.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즉시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부정선거 퍼즐도 다 찾아내고 그 워터마크, 팔로더 파티,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것까지 다 찾아 완성을 했는데 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그냥 이걸 만약 그냥 덮고 넘어가면 이제 선거는 없는 거죠. 선거 백날 해봐야 다 조작을 다 해보면 끝나니까. 그럼 나라가 문을 닫는 거죠. 그 부정선거가 확실하니까 즉시 규명을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즐 맞추고 이렇게 한 것을 유튜브에 다 올려놨다고 하니까 컴퓨터 잘하는 분들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이킴,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J 대표, 김미영 교수, 민경욱 의원, 박주현 변호사, 이런 분들이 지금 이 팔로우 더 파티를 찾아내고 홍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지금 곧 큰 결실을 얻을 듯 합니다. 지금 영어로도 번역을 해가지고요. 이 팔로우 더 파티를 찾아낸 공식을 영어로도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일본어로도 번역해가지고 일본어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연구돼 가지고 사실로 증명되면 이건 부정선거를 밝혀내는데 획기적인 공을 세운 것이죠. 로이킴은 프로그램의 J 대표 이런 분들은 엄청난 공을 세우는 역사적인 위인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심순자님, 우리 우파님 힘냅시다. 이 정권 머지 않았습니다. 김정민님, 중불 개입 장악, 대한민국 현실에 비해. 이게 진짜 정말 보통 문제 아닙니다. 대표 내놔 우리가 이깁니다. 심순자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노래 요란하게 들리고 있고요. 이혜원님 부정선거 인정하라. 김정인 부정선거 현 정부 아웃. 이혜원님 문재인 빨리 빵 빼라. TSC님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선관위는 즉각 사실대로 밝히고 선관위는 다 없애야 합니다. 진짜 선관위가 뭔 필요가 있습니다.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밝히면은 선관위가 필요 없죠.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이 되니까 진짜 이런 부정선거를 꼭 밝혀야 되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화영 TV2로 박주신,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게 아주 지독한 좌파의 아들이, 좌파의 우두머리 아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 묘합니다. 묘합니다. 그걸 잠시 후에 이화영 TV2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